10 жилийн дараа энд ирээд нас барсан хадам ихийнхээ үлдээсэн ганц хайрцаг гомтонг авчирсан юм уу? 몽골 친척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에서 10년 살았으면 명품이라도 하나 사올 수 있었을 텐데. 바트채책은 가슴에 안고 온 하얀 스티로폼 박스를 꼭 껴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건네주신 그 간절한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그 박스를 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집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곰탕이 아니었거든요. 10년간 숨겨진 사랑의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잠깐,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인천공항 3터미널 출국장 대합실은 여행객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바트채책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올려둔 하얀 스티로폼 박스를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박스 위에는 정성스럽게 끓인 곰탕이라는 한글 스티커가 삐뚤삐뚤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붙인 것 같았죠. 3주 전 시어머니가 병원 침대에서 떨리는 손으로 이 박스를 건네주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유독 간절했어요. 바트채채가 내 말 잘 들어라.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내 친정집에 가져가야 한다. 알았지? 꼭이다. 평생 며느리에게 반말을 쓰던 시어머니가 그날만큼은 존댓말을 썼습니다. 바트채책의 두 손을 잡고 눈물까지 흘리며 부탁하셨죠.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맡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10년 만에 친정 방문이라니 바트채책 자신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져갈 선물이라고는 이 곰탕 박스가 전부라니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승객들은 대형 캐리어에 쇼핑백까지 잔뜩 들고 있는데 말이에요. 어머, 바트채책 아니야?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바트채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몽골인 친척 오윤이 샤넬 로고가 박힌 검은색 가방을 양손에 들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뒤따라 오윤의 남편 바야르도 면세점 쇼핑백 서너 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 얘, 너 바트채책 맞지?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니? 얘, 내 꼴 좀 봐. 몽골 가느라고 비싼 가방 좀 샀어. 이거 샤넬이야, 샤넬. 바트채책이 일어서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오윤의 시선은 바트채책의 얼굴이 아닌 곰탕 박스로 향했어요. 오윤의 눈썹이 순간 찡그려졌습니다. 근데 얘, 너 그 무릎에 낀 건 뭐야? 설마 그 스티로폼 박스가 선물 전부야? 아니, 10년 만에 친정 가면서 꼴랑 그거 하나 들고 가는 거야? 아이고, 내가 다 민망해서 원. 오윤이 곰탕 박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승객들이 슬금슬금 이쪽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바트채책의 얼굴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시어머님이 주신 거예요. 바트채책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오윤이 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시어머니가 주셨다고? 깔깔깔. 야, 바야르 씨, 이것 좀 봐. 얘네 시어머니가 친정 선물로 곰탕을 줬대. 어머, 진짜 웃겨서 배꼽 빠지겠네. 우리는 샤넬 가방에 비싼 화장품에 귀한 고려 인삼까지 박스로 쟁여가는데 말이야. 오윤이 자신의 명품 가방들을 과시하듯 들어 올렸습니다. 바야르도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에이, 진짜 한국 시어머니들 너무하시네. 며느리가 무려 10년 만에 고향 가는데 고작 집에서 끓인 국물 한 통이 뭡니까? 인심 참 고약하시구먼.
내 말이 그 말이야.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정신을 차려야지.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런 짐덩어리를 맡겨? 정성이 밥 먹여준대? 오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어요. 바트채책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언니, 제발 목소리 좀 낮춰요. 내가 틀린 말 했니? 너 한국에서 10년 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잖아. 돈도 좀 모았을 텐데 친정 식구들 볼 면목이 있겠어? 이 지저분한 박스 좀 봐. 창피하지도 않니? 오연이 곰탕 박스를 다시 한번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바트채책의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공항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곰탕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님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바트채책이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연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정성? 예, 너 참 순진하다. 그 할머니가 냉장고 구석에 박혀있던 거 대충 싸준 거겠지. 한국 시어머니들이 외국인 며느리 부려 먹을 줄만 알지. 귀하게 대접해 주는 거 봤니? 너 속고 있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내 친구 부인은 친정 갈 때 남편이 현금으로 100만 원 딱 꽂아주던데. 이건 뭐 국물 먹고 힘내라는 거야 뭐야? 바야르가 거들며 말했습니다. 바트채책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섰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시어머님은 저한테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좋은 분? 좋은 분이면 왜 너를 10년 동안 친정 한 번 못 가게 꽁꽁 묶어뒀겠니? 돈 아까워서 그랬겠지. 안 그래? 오윤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바트채책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너무 자주 친정에 가면 마음 뜬다고 말한 게 맞았거든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공항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행 OM123편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연이 가방들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바트채책에게 마지막 독을 뱉었어요. 야, 바트채책? 내 말 들어. 친정 가서 얼굴 들고 싶으면 저 국물통은 그냥 여기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려. 그리고 면세점 가서 립스틱이라도 몇 개 사라고. 내가 다 부끄러워서 눈 뜨고 못 봐주겠다. 정말. 오연, 그만해. 바야르가 아내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바트채책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건데. 바트채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연은 그제서야 조금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었죠. 그래도 아무튼 조심해서 가. 오연과 바야르가 가방들을 끌고 사라진 후 바트채책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웠어요. 바트채책은 곰탕 박스를 두 팔로 꼭 안았습니다. 탑승구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바트채책은 계속 곰탕 박스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오연 말이 맞는 걸까요? 시어머니가 그냥 집에 남은 음식을 대충 준 걸까요? 하지만 그날 시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생각하면 그럴 리 없었어요. 기내에 올라 자리에 앉은 바트채책은 곰탕 박스를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승무원이 안전벨트를 매라고 안내했지만 바트채책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야경이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또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것만은 꼭 가져가야 한다. 약속해라.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친정에 선물 가져가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바트채책은 알 수 없었습니다. 5시간여의 비행 끝에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바트채책을 맞이한 건 친정 가족들과 친척들이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가족들의 얼굴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 친정어머니 사랑게렐이 달려와 바트채책을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격도 잠시 바트채책이 곰탕 박스를 들어 보이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아이고, 이게 다 뭐냐? 너 설마 10년 만에 오면서 짐이 이거 하나뿐이야? 사촌 언니 볼트가 박스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바트채책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시어머님이. 아니, 너 한국 가서 고생만 하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 10년 만에 고향 오면서 고작 국물 박스 하나를 들고 와. 너 우리가 이거 못 먹어서 배고른 줄 아니? 볼트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고개를 젓기 시작했어요. 쯧쯧, 한국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죽기 전까지 이런 걸 들려보내. 차라리 빈손으로 오지 그랬냐. 그러게 말이야. 옆집 딸은 한국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이번에 부모님 냉장고를 싹 바꿔줬다는데 이게 대체 뭐람?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바트채책의 귀에 들렸습니다. 친정어머니 사랑게렐도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에휴, 내 강아지야. 엄마는 내 얼굴 봐서 좋다만 친척들 보기가 참 그렇구나. 10년 살았으면 뭐라도 좀 번듯한 것 좀 가져오지 그랬어. 사랑게렐의 말에 바트채책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오연에게 들었던 말을 친정에서 다시 듣게 되다니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마저 이렇게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차를 타고 친정 집으로 가는 동안 바트채책은 말이 없었습니다. 곰탕 박스를 품에 꼭 안고서 창밖만 바라봤어요. 10년 만에 보는 고향의 풍경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릴 적 자기 방에서 바트채책은 곰탕 박스와 마주 앉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박스를 무시하고 비웃었지만 분명히 시어머니는 이유가 있어서 주신 거였어요. 바트채책은 그걸 믿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한테 왜 이러셨어요? 이 박스 안에 대체 뭐가 들었길래 그토록 신신당부하신 거예요? 내일이면 저 정말 웃음거리가 안 될 수 있을까요? 바트채책이 박스를 어루만지며 혼잣말했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하얀 박스를 비추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이 박스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친정집 마당에서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에 바트채책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몽골의 맑은 공기가 코끝을 시원하게 스쳤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어젯밤 친척들의 그 차가운 눈총과 가시 돋친 말들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바트채책은 부스스 일어나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스티로폼 박스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문득 10년 전 꽃다운 나이에 한국으로 시집갔던 그 첫날부터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특히 고집불통이었던 시어머니 고순덕 여사와의 음식 전쟁 말이죠. 처음 시집왔을 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꽤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첫 식사 때부터 터지고 말았어요. 자, 새아가, 이게 한국의 맛이다. 어디 한번 먹어봐라. 맛이 기가 막힐 게야. 시어머니는 갓 담근 시뻘건 김치와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에서 담백한 양고기만 먹고 자란 바트채책에게 한국 음식은 너무나도 독했어요. 아, 매워요. 어머니, 물 좀 주세요. 김치 한 조각에 바트채책은 얼굴이 벌개져서 물을 2대접이나 들이켰습니다.
된장찌개는 또 어찌나 짠지 한 숟가락 넘기기가 겁이 날 정도였죠. 아니, 이게 뭐가 맵다고 호들갑이냐? 한국 사람은 매운 걸 먹어야 힘을 쓰는 법이야. 어서 더 먹어. 시어머니가 밥그릇을 턱하니 밀어주셨지만 바트채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밥을 씹었습니다. 얼굴이 잔뜩 찌푸려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지요. 뭐야? 너 지금 내 정성이 맛없다는 거냐? 표정이 왜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팍 묻어났습니다. 바트채책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맛있어요. 제가 좀 천천히 먹을게요. 하지만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곰탕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운 걸 못 먹는 며느리에게 고기 국물이라도 먹여야겠다는 생각이었지요. 자, 오늘은 곰탕이다. 이건 안 매우니까 잘 넘어가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양식으로 제일로 치는 거니까 남기지 말고 싹 다 비워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곰탕 그릇을 보며 바트채책은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김치보다는 나았지만 고향에서 먹던 고소한 수태차이와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365일 식탁에 곰탕만 올라오니 바트채책은 점점 기운이 빠졌습니다. 몸은 자꾸 야위어 갔고 밤마다 고향 하늘을 보며 눈물을 훔쳤지요. 그런데 남편 민석 씨는 아내 마음도 모르고 철없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하네. 우리 엄마가 당신 위해서 새벽부터 뼈를 고우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깨작거려? 어머니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좀 맛있게 먹어주면 안 돼? 미안해.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고향 음식이 생각나서. 노력? 여기가 몽골이야? 당신 이제 한국 사람이야. 한국 며느리가 됐으면 한국 음식을 사랑해야지. 언제까지 몽골 타령만 할 거야? 남편의 모진 말에 바트채책은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 민정이는 한술 더 떴지요. 언니, 진짜 적당히 좀 해요. 우리 엄마 허리 휘는 거 안 보여요? 몽골 음식 해달라고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표정이 그게 뭐예요? 엄마가 언니 눈치 보느라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데. 민정 씨, 난 그런 적 없어요. 말 안 해도 다 알거든요. 하여튼 외국인 며느리들은 이래서 힘들다니까. 바트채책은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입을 틀어막고 울면서 엄마가 해주던 따뜻한 수태차이를 그리워할 뿐이었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끓여주는 곰탕 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오늘 국물은 평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왠지 더 고소하고 향도 특이한데 뭐 넣으셨어요? 그 질문에 시어머니는 움찔하시더니 얼굴이 발그레해지셨습니다. 아니, 넣긴 뭘 넣어. 그냥 고기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주는 대로 먹어. 잔말 말고. 시어머니는 괜히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주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바트채책은 느낄 수 있었어요. 국물에서 묘하게 고향의 향기가 느껴졌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아들 민석이에게 슬쩍 몽골 음식에 대해 물어보곤 하셨답니다. 민석아, 바트채책네 엄마는 몽골에서 주로 뭘 해서 먹인다더냐? 그 수태차이인가 뭔가 하는 거, 그건 어떻게 만드는 거래? 엄마, 그건 왜요? 그건 그냥 차에 우유랑 소금 넣은 거라 우리 입맛엔 안 맞아요. 이 녀석아, 내가 먹고 싶어 묻냐? 그냥 궁금해서 그런다. 궁금해서. 시어머니는 그렇게 무뚝뚝하게 굴면서도 몰래 며느리의 고향 맛을 곰탕에 접목해 보려고
수백 번도 더 국물을 끓이고 또 끓였던 겁니다. 하지만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시어머니는 다시가시 돋친 말을 내뱉으셨어요. 며느리가 자꾸 친정 쪽 쳐다보면 집안 망하는 법이야. 이제 내 집은 여기니까 친정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알았냐? 그 모진 말 때문에 바트채책은 10년 동안 고향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3주 전 병실에서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이 박스를 건네주신 겁니다. 바트채책은 박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만져보았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차갑게만 대하셨으면서 마지막엔 왜 그런 눈빛을 하신 거예요?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친정어머니 사랑개렐이 들어왔습니다. 야, 바트채책? 해가 중천인데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야? 어서 나와서 밥이나 먹어. 친척들 다 기다린다. 친정엄마의 목소리는 어젯밤처럼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바트채책은 가슴을 누르며 곰탕 박스를 한 번 더 바라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 곰탕 박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시어머니의 진짜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친정 방문 사흘째 오후 바트채책은 거실 소파에 앉아 친척들과 어색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몽골 초원의 거센 바람이 불어와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거실 안의 분위기는 바깥 날씨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가끔씩 방 한구석에 놓인 하얀 곰탕 박스로 향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그 박스가 바트채책의 부족함을 증명하는 증거물인 것처럼 말이에요. 바트채책은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사촌형 바트바야르의 부인 오윤이 곰탕 박스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어요. 야, 바트채책? 저기 구석에 둔 곰탕 박스 말이야. 우리도 맛 좀 보면 안 되겠니? 대체 한국 시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손맛이길래 10년 만에 온 며느리한테 국물통을 들려보냈는지 나 궁금해서 잠이 안 오네. 오윤의 목소리에는 호기심 반 조롱 반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은 친척들이 모두 오윤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바트채책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손바닥에 식은 땀이 배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맞아. 한국 사람들은 기운 없을 때 저걸 먹는다며? 우리도 한국 시어머니가 만든 보양식 구경 좀 하자. 어서 가져와 봐. 사촌 언니 볼트가 팔짱을 끼며 거들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트채책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에서 곰탕 박스를 들고 나오는 길에 바트채책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만약 정말 시어머니가 대충 만든 음식이라면 어떡하죠? 친척들 앞에서 더 큰 망신을 당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지막 간절한 부탁이었기에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떨리는 손길과 눈물 어린 눈빛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어요? 정말 드셔보실 거예요? 바트채책이 박스를 거실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오윤이 양손을 비비며 기대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럼 10년 만에 가져온 귀한 선물인데 맛이라도 봐야지. 혹시 아니? 입에 넣자마자 눈이 번쩍 뜨이는 기적의 맛일지? 깔깔깔. 오윤의 마지막 말에는 명백한 빈정거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키득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바트채책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친정어머니 사랑개렐도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딸이 창피당할까봐 걱정되면서도 정말 어떤 맛일지 궁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어서 열어봐라, 딸아. 엄마도 그 맛이 참 궁금하구나. 바트채책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하얀 스티로폼 박스 뚜껑에 손을 댔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곰탕 용기 위에 작은 흰색 봉투가 투명 테이프로 단단히 붙어 있었거든요. 어머, 저건 또 뭐야? 돈 봉투라도 되는 거야? 볼트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몸을 앞으로 바짝 숙였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목을 빼고 그 봉투를 신기한 듯 들여다봤어요. 봉투 겉면에는 한글과 키릴 문자가 나란히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아냐? 편지? 누가 쓴 거야? 설마 그 시어머니가 쓴 거야? 오윤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바트채책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시어머니가 편지까지 준비하셨다니요. 바트채책, 얼른 뜯어봐. 뭐라고 써 있는지 엄마도 궁금해 죽겠다. 사랑게렐이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바트채책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떼어내고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하얀 편지지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서투르지만 정성스러운 키릴 문자로 몽골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뭐라고 써 있어? 우리도 다 들리게 크게 좀 읽어봐. 친척들이 일제히 재촉했습니다. 바트채책이 편지를 펼치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내 딸 바트채채가, 이 애미가 지난 10년 동안 오로지 너만을 위해 매일 연구하고 또 연구했단다. 이 곰탕은 한국의 정성과 너의 고향 몽골의 맛이 하나가 된 거야. 친정 가서 어머니께 꼭 맛보여드리고 자랑해라. 너를 한 번도 원망한 적 없고 평생 진심으로 사랑했다. 나의 며느리 바트채책. 편지 내용이 끝나자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수군거리고 웃던 친척들의 표정이 순간 진지하게 바뀌었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한국 시어머니가 우리 몽골 글자를 배웠단 말이야? 저 삐뚤삐뚤한 글씨 좀 봐.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오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바트채책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글씨가 아주 정성스러워. 문법도 딱딱 맞는 게 공부를 얼마나 하신 거야? 어머나 세상에. 볼트도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트채책은 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어요. 분명히 시어머니의 글씨체였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아닌 키릴 문자로 쓰여 있었어요. 그것도 문법적으로 완전히 정확한 몽골어로 말이죠. 정말 신기하다. 한국 할머니가 우리 글자를 이렇게 잘 쓰시다니. 자, 이제 국물 맛 좀 보자. 냄새가 예사롭지 않아. 친척 중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서 먹어보자. 정말 어떤 맛일지 나도 궁금해서 미치겠다. 사랑게렐이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트채책이 떨리는 손으로 곰탕 용기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순간 지나면서도 은은한 국물 향이 거실 안으로 퍼져나왔습니다. 어머, 냄새가 묘하네. 일반 곰탕이랑은 확실히 달라. 뭔가 아주 깊고 구수한 향이 나는데. 오윤이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한국 곰탕과는 확연히 다른 향이었어요. 뭔가 더 깊고 복합적이면서도 친숙한 냄새였습니다. 바트채책은 부엌에서 숟가락과 그릇들을 여러 개 가져왔습니다. 손이 계속 떨려서 그릇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곰탕을 조금 덜어내고는 먼저 자신이 숟가락으로 한 입 조심스럽게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바트채책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분명히 곰탕인데 입안에 퍼지는 맛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왜 그래? 맛이 이상해? 어머, 얘 표정 좀 봐. 상한 거야, 뭐야? 친척들이 바트채책의 놀란 반응을 지켜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바트채책은 한동안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릴 적 친정 어머니가 끓여주던 수태차이의 그 깊고 진한 맛이 입안 가득 생생하게 퍼지고 있었거든요. 진한 양고기 육수의 깊은 감칠맛과 몽골 전통 향신료들의 은은하고 따뜻한 향이 한국식 곰탕의 깔끔함과 기가 막히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익숙한 한국 곰탕의 부드럽고 편안한 질감도 그대로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히 두 음식을 대충 섞은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요리였습니다. 바트채채가 왜 그래? 어디 아파? 무슨 일이야? 어서 말 좀 해봐. 사랑게렐이 딸의 이상한 반응을 보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트채책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건 정말 바트채책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사랑게렐이 급하게 일어나서 곰탕을 한 숟가락 조심스럽게 떠먹어 봤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이 맛은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랑게렐이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음미하며 맛을 봤어요. 그러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아, 이건 정말 내가 너 어릴 때 해주던 바로 그 수태차이 맛이야. 한국 곰탕에서 어떻게 우리 집 밥상 맛이 나니? 똑같아, 정말 똑같아. 사랑게렐의 놀라운 말에 다른 친척들도 하나씩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곰탕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볼트가 먼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입에 넣었어요. 어머나, 진짜네. 곰탕인데 왜 우리 전통 음식 맛이 나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오윤도 급하게 한 입 맛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놀란 표정으로 다시 한 번 더 큰 숟가락으로 떠먹었어요. 와,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한국 할머니가 혼자서 이런 맛을 냈을까? 10년 동안 연구했다더니 그게 정말이었어. 우리가 큰 실수를 했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아까까지 비웃고 무시하던 바로 그 곰탕에서 이런 놀라운 맛이 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바트채책은 아직도 믿기지 않아서 다시 한번 큰 숟가락으로 곰탕을 떠먹어 봤습니다. 확실했어요. 이건 단순한 한국 곰탕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바트채책이 평생 그리워했던 고향의 깊은 맛과 한국의 정갈한 맛이 기적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룬 완전히 새로운 음식이었어요. 그날 밤 바트채책은 혼자 방에서 시어머니의 편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봤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시어머니의 서투른 키릴 문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의 결과인지 이제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글자는 삐뚤삐뚤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어떤 글자는 여러 번 지우고 다시 쓴 흔적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특히 나 같은 복잡한 글자들은 정말 어렵게 써진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이 꼬부랑 글자를 배우시느라 얼마나 밤을 새우신 거예요. 눈도 침침하신 분이 사전을 뒤져가며 한자 한자 그리셨을 거 생각하니 제가 정말 죄인이네요. 이 글자 좀 봐. 여길 얼마나 지우셨으면 종이가 다 일어났을까. 바트채책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편지를 쓰시느라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셨을까요? 몽골어 사전을 뒤져가며 한 글자씩 확인하셨을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오랫동안 연습하셨구나. 바트채책이 편지를 쓰다듬으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친정어머니 사랑게렐이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딸의 상태가 걱정돼서 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내 강아지 아직 안 자고 있었니? 하긴 오늘 같은 날 잠이 오면 그게 이상한 거지. 자, 이거 따뜻할 때 한 잔 마셔라. 마음이 좀 가라앉을 게다. 사랑게렐이 바트채책 옆에 털썩 앉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트채책은 편지를 사랑게렐에게 조심스럽게 건네며 부탁했어요. 어머니, 이 글씨 좀 자세히 봐주세요. 정말 시어머님이 직접 쓰신 것 같나요? 저는 아직도 꿈만 같아요. 사랑게렐이 편지를 받아 촛불빛에 비춰가며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입을 벌렸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딸아, 이건 그냥 대충 쓴 게 아니야. 아주 오랫동안 뼈를 깎는 노력을 한 사람의 글씨란다. 여기 좀 보렴. 우리 글자를 처음 배우는 한국 사람이 쓰면 딱 요렇게 쓰거든. 근데 여기 이 글자 좀 봐라. 적어도 서너 번은 썼다 지웠다 한 흔적이 있지? 손가락에 쥐가 날 정도로 연습하셨다는 증거야. 사랑게렐이 편지의 여러 부분을 가리키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바트채책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몽골어를 배우셨을지 상상이 생생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딸아, 사실은 엄마가 너한테 아직 말 안 한 게 하나 더 있단다. 이제는 말해도 되겠지. 사랑게렐이 갑자기 조심스럽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트채책이 궁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데요? 왜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설마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놀라지 마라. 사실은 내 한국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지난 5년 동안 몰래 계속 연락하고 지냈단다. 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민석 씨도 나한테는 입번끝 안 했는데요. 바트채책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사랑게렐은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5년 전쯤이었을 게다. 어느 날 갑자기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더구나. 장모님, 저희 어머니가 장모님 연락처를 꼭 좀 알고 싶어 하십니다라고 말이야. 나도 처음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 아니, 한국 사돈이 왜 나를 찾나? 우리 딸이 무슨 사고라도 쳤나 싶어서 잠도 못 잤단다. 바트채책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민석이 그런 중요한 얘기를 자신에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 남편이 그런 걸 숨겼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로요? 시어머님이 왜 갑자기 어머니 연락처를 원하셨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너 때문이었어. 사위 말이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가 고향에서 뭘 제일 맛있게 먹었는지 내가 그걸 꼭 알아야겠다고 하셨다더구나. 네가 한국 음식 못 먹고 자꾸 말라가는 게 영 마음에 걸리셨던 게지. 사랑게렐의 말에 바트채책은 입이 떡 벌어졌어요. 5년 전이면 시어머니가 곰탕 맛 실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시기와 정확히 들어맞았거든요. 모든 퍼즐이 차차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연락처를 알려줬더니 바로 다음 주에 전화가 오더구나. 근데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니? 전화를 받자마자 그 할머니가 서툰 우리말로 사이바이누하고 인사를 하시는 거야. 나 정말 깜짝 놀라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단다. 사랑게렐이 당시를 회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트채책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진심으로 몽골어를 배우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대뜸 묻는 게 온통 내 걱정뿐이었어. 사돈, 우리 바트채책이 어릴 때 뭘 좋아했소? 몸이 아플 땐 엄마가 뭘 해줬소? 기운 없을 땐 뭘 먹어야 힘을 냅니까? 하고 꼬치꼬치 물으시더구나.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으셨어. 바트채책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건강과 기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고 계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수태차이 만드는 법이며 우리 몽골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기 우리는 법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렸지. 시어머니가 너무나 간절하게 제발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겠니?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만 들어도 그분이 널 얼마나 아끼는지 다 느껴지는데 말이야. 사랑게렐이 바트채책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바트채책은 이제야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 뒤로 한 달에 한두 번씩 화상전화로 얼굴 보면서 공부했단다. 시어머니는 우리 글자를 배우고 나는 한국 요리하는 법도 좀 배우고. 근데 시어머니가 신신당부하시더라. 너한테는 절대 비밀로 하라고 말이야. 왜요?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제가 도와드렸을 텐데. 아이고, 이 답답한 거사. 그 할머니 마음이 안 그러셨어. 사돈, 우리 며느리가 알면 괜히 마음 불편해하고 미안해합니다. 나는 그냥 우리 애가 내가 해준 밥 맛있게 먹고 건강하면 그만입니다 하시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니? 바트채책은 시어머니의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깊이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런 큰일을 하시면서도 부담 주기 싫어서 철저히 비밀로 하셨다니요. 어머니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처음엔 정말 신기하고 별난 분이다 싶었지. 근데 시간이 갈수록 참 대단한 분이다. 우리 딸이 시어머니 복은 타고났구나 싶더라. 화상전화 할 때마다 첫마디가 항상 똑같았어. 사돈, 우리 바트채책 밥은 잘 먹습니까? 잠은 잘 잡니까? 얼굴색은 좀 어떻습니까? 온통 내 걱정뿐이었다니까. 사랑게렐의 목소리에 깊은 감동이 배어 있었어요. 내가 가장 놀란 건 그 할머니 공부 열정이야. 수태차이 만드는 법이며 고기 기름 걷어내는 법까지. 한번 알려드리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다음엔 더 어려운 걸 물어보시더라. 그렇게 5년을 공을 들이셨으니 그런 기막힌 맛이 나온 게지. 바트채책은 상상해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서 서툰 몽골어로 자신의 친정어머니와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요. 얼마나 어색하고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그 모든 어색함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신 거겠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인가. 마지막으로 통화할 때 그러시더라. 사돈, 이제야 우리 며느리가 내 곰탕을 한 그릇 싹 비웁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말이야. 그 말을 하시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뿌듯하고 기뻤는지 몰라. 바트채책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한 달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뿌듯하셨을까요? 10년간의 길고 어려운 연구가 드디어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걸 확신하셨으니까요. 어머니, 왜 지금까지 이런 중요한 걸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그 할머니 고집을 누가 꺾니? 때가 되면 바트채책이 알게 될 거요라고 하셔서 나도 꾹 참았지. 이제야 그때가 된 모양이다. 내 시어머니 정말 너를 친딸보다 더 사랑하셨어. 이제 완전히 알겠지? 사랑게렐이 바트채책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바트채책은 더 이상 감정을 참을 수 없어서
어머니 품에 안겨목 놓아 울었습니다. 5년 동안 두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비밀스럽게 협력하고 계셨다니요. 그것도 자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완벽하게 말이에요. 친정 식구들과 친척들도 사랑게렐로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들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정성에 감탄했어요. 아까까지 곰탕을 비웃던 오윤 형수도 진심으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바트채책.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런 깊은 뜻도 모르고 내가 입을 함부로 놀렸네. 내 시어머니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셨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바트채책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 빨리 돌아가야겠어요. 2주나 여기 있을 때가 아니에요. 돌아가서 어머님 유품도 다시 정리하고 어머님이 저 몰래 남겨두신 마음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싶어요. 이제야 어머님을 제대로 뵙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바트채책은 시어머니의 편지를 가슴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는 두 어머니가 화상통화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모든 게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지만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몽골에서의 일주일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한 바트채책은 집 대문을 열자마자 곧바로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공항에서 집까지 오는 내내 마음이 조급했어요. 친정어머니 사랑게렐이 들려준 충격적인 이야기 때문에 시어머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거든요. 혹시 다른 비밀들도 숨어 있을까요? 남편 민석은 아내가 갑자기 어머니 방을 뒤지기 시작하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여보, 바트채책? 아니, 집에 오자마자 짐도 안 풀고 왜 이래? 어머니 방은 왜 뒤져? 뭐가 없어진 거야? 하지만 바트채책은 대답할 여유가 없었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고 옷장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가 몰래 준비하신 다른 것들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마침내 바트채책이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공책 한 권이 다른 물건들 사이에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었어요. 공책 표지에는 시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바트채책을 위한 특별 레시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글씨잖아. 바트채책을 위한 레시피? 민석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트채책은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열어봤어요. 첫 페이지에는 큰 글씨로 몽골 전통 수프 수테차이 맛 재현하기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날짜와 함께 바트채책이 행복해할 수 있도록이라는 작은 글씨가 보였어요. 공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바트채책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지난 5년간의 상세한 요리 실험 과정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정성스러운 필기체로 날짜별로 정리된 연구일지였어요. 아니, 이것 좀 봐. 2019년 3월 15일. 1차 실험. 우리 며느리가 평소보다 2숟가락 더 먹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 아직 만족스러운 표정은 아니다. 뭐가 문제일까? 세상에, 어머니. 여기도 봐. 3월 22일. 양고기 육수를 더 넣어봤다. 며느리가 고개를 젓더니 억지로 삼키는 모습이 안쓰럽다. 오늘도 실패다. 아니, 엄마가 이런 걸 다 적어 놓으셨단 말이야? 바트채책은 이런 기록들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계셨다니요. 민석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트채책은 계속해서 공책을 넘겼어요. 그러자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2020년 1월 8일. 이태원 몽골 식당 방문.
수태차이 직접 사 먹어봄. 내가 만든 거랑 향이 다르다. 세상에, 어머니 그 연세에 이태원까지 혼자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게나 말이야. 여기 또 있네. 1월 15일. 가리봉동 몽골 식당 사장님 붙잡고 양고기 냄새 잡는 법 물어봄. 사장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심. 고기는 찬물 말고 뜨거운 물에 넣어야 한다고 함. 아이고, 우리 엄마 진짜 못 말리겠네. 가리봉동까지 가서 몽골 사람 붙잡고 사정을 하셨나 봐. 바트채책은 믿을 수 없어서 그 부분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몽골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수태차이를 연구하셨다니요. 70대 노인이 혼자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게 상상이 안 됐어요. 공책 중간 부분에는 정교한 도표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국 곰탕 육수와 몽골 양고기 육수 혼합 비율 실험이라는 제목 아래에 여러 가지 비율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비율까지 다 적으셨어. 1대 9는 너무 느끼함. 5대 5는 한국 맛이 너무 세서 탈락. 3대 7이 딱 좋음. 세상에, 이건 요리책이 아니라 과학책이에요. 어머니가 저 하나 먹이겠다고 이 난리를 치신 거예요? 바트채책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연구하셨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냥 대충 만드신 게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접근하셨던 거예요. 바트채책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시어머니가 끓여주신 곰탕의 맛이 조금씩 달랐던 이유를요. 모든 것이 실험 과정이었던 거죠. 여기도 적혀 있어. 며느리가 오늘은 국물을 남겼다. 미안해서 눈치를 본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보다. 바트채채가 미안하다. 어머님, 제가 더 미안해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투정만 부렸는데. 바트채책은 이런 기록들을 읽으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에 얼마나 신경 쓰고 계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음식을 남길 때마다 얼마나 속상해 하셨을지도요. 민석도 공책을 들여다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전혀 몰랐던 어머니의 모습이었거든요. 세상에나 2023년 기록 좀 봐. 사랑게렐 씨랑 처음으로 얼굴 보고 통화한 날. 사돈댁은 참 좋은 분이다. 며느리 어릴 때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찡하다. 사돈이 알려준 향신료를 더 넣어봐야지. 엄마랑 장모님이랑 이렇게 친하셨던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두 분이 저 몰래 요리 수업을 하셨던 거네요. 바트채책은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협력하신 기간이 더 길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두 어머니가 정말 오랫동안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공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감동적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2024년 2월 20일. 성공이다. 우리 며느리가 그릇을 싹 비웠다. 그러고는 어머님, 오늘 곰탕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해줬다. 5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다. 사돈댁에 감사 인사를 전해야겠다. 여보, 여기 빨간 하트 좀 봐요. 어머니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렇게 하트까지 그리셨을까. 바트채책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공책을 가슴에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누이 민정이 퇴근해서 돌아온 거였어요. 오빠, 언니 왔어? 몽골은 잘 다녀와. 민정이 말을 멈췄습니다. 바트채책이 어머니 방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언니, 왜 그래? 어디 아파? 오빠, 언니 왜 울어? 민석이 공책을 민정에게 보여줬습니다. 민정이 몇 페이지를 읽어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다 뭐야? 엄마가 언니 주려고 국물 공부를 이렇게 하신 거야? 이 꼬부랑 글씨들은 또 뭐야?
어머니가 언니 고향만 내주려고 5년 동안 쓰신 연구일지야. 이태원이랑 가리봉동 몽골 식당까지 다 뒤지고 다니셨대. 민정이 공책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바트채책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언니, 나 진짜 나쁜 년이야. 언니가 우리 엄마 눈치 본다고 생각해서 맨날 틱틱거리고 엄마 고생시킨다고 언니 미워했는데 엄마가 언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계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언니 진짜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바트채책을 차갑게 대했는지 떠올랐거든요. 민석도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뒤늦게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참 자식들한테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큰 사랑을 준비하고 계셨네. 바트채책, 내가 남편으로서 정말 면목이 없다.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당신한테 노력하라고만 다그쳐서 정말 미안해. 바트채책은 시어머니의 공책을 꼭 품고 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어머니는 저를 미워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딸로 여기셨던 거예요. 저 이제 어머님이 남겨주신 이 사랑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바트채책은 시어머니의 공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5년간의 기록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사랑의 증거였어요. 지난 시간들이 이제야 진짜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바트채책은 시어머니의 유품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요리 연구 일지를 발견한 후 혹시 다른 중요한 것들도 숨겨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석과 민정도 어머니에 대해 제대로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바트채책은 또 다른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머나, 이게 다 뭐야? 오빠, 민정씨, 이것 좀 와서 봐요. 어머님 서랍 속에 웬 책들이 이렇게 많아? 바트채책이 서랍에서 몽골어 학습교재 여러 권과 작은 수첩 한 권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교재들은 모두 형광펜과 볼펜으로 가득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특히 기초 회화 부분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표현들이 여러 번 연습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몽골어 책이네. 엄마가 이 어려운 글자를 공부하셨다고? 여기 좀 봐. 사랑해요라는 글자 밑에 동그라미를 몇 개나 쳐놓으셨어. 아이고, 엄마도 참. 이 나이에 고시 공부라도 하신 거야 뭐야? 민석이 교재를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바트채책의 눈길을 더 끈 건 그 옆에 있던 작은 수첩이었어요. 표지에는 바트채책 친정 어머니와의 통화 기록이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트채책이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열어봤어요. 어머님, 통화 기록까지 다 적어두신 거예요? 2019년 8월 10일. 사돈 어른과 첫 통화. 세상에. 여기 첫 줄 좀 봐요.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 귀하게 키워주신 사돈께 감사 인사드림. 우리 애가 뭘 좋아하나 물어봄. 어머님, 첫 통화부터 제 걱정만 하셨던 거예요? 바트채책은 수첩을 한 장씩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그러자 지난 5년간 두 어머니가 나눈 대화의 세세한 기록들이 나타났어요. 여기도 좀 보세요. 9월 15일. 사돈이 수태차의 비법 알려주심. 양고기는 꼭 끓는 물에 넣을 것. 별표 3개. 아이고, 엄마 글씨 좀 봐. 얼마나 꾹꾹 눌러 쓰셨는지 종이가 다 눌렸네. 10월 3일. 몽골 향신료 이름 외우기. 발음이 너무 어려워 사돈 따라하며 10번 연습함. 오빠 엄마가 집에서 혼자 중얼중얼 하시던 게 다 이거였나 봐.
바트채책은 시어머니가 얼마나 진지하게 몽골 문화를 배우려 하셨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요리법만 배운 게 아니라 몽골어까지 열심히 공부하셨던 거예요. 수첩을 계속 넘기자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민정 씨, 이것 좀 봐. 2020년 3월 20일. 사돈이 우리의 살 빠졌다고 걱정하심. 몽골 보양식 가르쳐 달라고 조름. 7월 12일. 우리의 감기 걸렸을 때 몽골식 마늘 생강차 끓여주기. 어머님, 제가 감기 걸렸을 때 주셨던 그 이상한 차가 사돈끼리 머리 맞대고 연구한 거였어요? 언니, 나 진짜 소름 돋아. 엄마가 우리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언니를 챙기셨다니. 2021년 5월 8일. 며느리 생일 선물 상해. 사돈이 몽골 문양 목도리 추천하심. 언니, 그 파란 목도리 기억나? 엄마가 동대문 시장을 사흘이나 뒤져서 사오신 거잖아. 바트채책은 그때 받았던 생일 선물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하늘색 목도리에 몽골 전통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친정 어머니의 조언을 받아 준비하신 거였다니요. 여기도 봐요. 2021년 12월 24일. 우리 애가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인다고 사돈이랑 걱정함. 어떻게 위로해 줄까 밤새 고민함. 2022년 2월 14일. 몽골 과자 만드는 법 배움. 어머님은 제 그림자처럼 항상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네요. 바트채책은 그 모든 순간순간에 시어머니의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모든 관심과 선물들이 친정어머니와의 상의를 통해 준비된 거였습니다. 수첩 중간 부분에는 시어머니가 몽골어를 배우는 과정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키릴 문자 연습 하루 30분. 인사말 완벽 암기. 우리 며느리가 자랑스러워하게 꼭 성공할 것. 어머님, 전 그것도 모르고 어머님이 무뚝뚝하다고만 생각했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사돈과 화상통화. 엄마,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바트채책은 시어머니가 단순히 요리만 배운 게 아니라 몽골 문화 전체를 이해하려 노력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의 뿌리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려 하셨던 거죠. 그런데 수첩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트채책은 가장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2024년 3월 1일.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함. 사돈께 마지막 부탁을 드림. 오빠, 민정씨, 이것 좀 봐요. 어머님이 다 알고 계셨나 봐요. 뭐라고?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 바트채책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바트채책이 꼭 친정에 가게 해달라고 사돈께 부탁함. 내가 만든 곰탕을 사돈께 대접하고 우리 며느리 칭찬 많이 해달라고. 사돈도 울면서 약속해 주심. 어머님. 바트채책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수첩을 가슴에 안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을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니요. 언니, 울지 마. 어머, 어떡해. 엄마 정말 너무하시다. 혼자 이 짐을 다 지고 가시면 어떡해. 내가 죽으면 우리 며느리가 슬퍼할 텐데 고향 가서 엄마 손맛 보고 힘내게 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어. 으앙. 민정도 바트채책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울었습니다. 민석도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우리 엄마 마지막까지 자식들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며느리 친정 보낼 생각만 하셨네. 바트채책, 당신 정말 우리 엄마한테 큰 사랑 받았구나. 그때 바트채책이 수첩의 진짜 마지막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바트 채채가 이 글을 볼 때면 이 애미는 이미 하늘나라에 있겠지? 미안하다.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서.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준 덕분에 이 애미는 지난 10년이 정말 행복했단다. 사돈 어른께 꼭 감사하다고 전해드려라. 두 엄마가 사랑으로 끓인 그 곰탕 먹고 너도 이제 울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알았지? 내 딸 바트채책 사랑한다. 바트채책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하고 사랑해 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바트채책은 몽골에 있는 친정어머니 사랑게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다 알았어요. 한국 와서 어머님 수첩 다 봤어요. 엄마랑 어머님이 저 몰래 하신 약속들 다 읽었어요. 그래, 이제야 알았구나. 그 할머니가 어찌나 신신당부를 하시는지 내 입이 근질거려 죽는 줄 알았다. 사돈, 우리 애는 마음이 여려서 내가 죽으면 많이 울 겁니다. 꼭 고향 데려가서 따뜻하게 안아주세요라고 내 손을 잡고 부탁하시더라. 엄마, 한국에 오실 수 있어요? 우리 시어머님 묘소에 같이 가요. 제가 두 분이 만든 그 곰탕 엄마한테 제대로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가야지. 그런 고마운 분을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겠니? 내 당장 비행기표 끊으마. 우리 사돈 어른 만나러 가야지. 바트채책은 두 어머니의 깊은 우정과 사랑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을 생각해 주신 시어머니,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신 친정어머니.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다는 걸 생각하니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밤 바트채책은 시어머니의 모든 기록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5년간의 일지, 몽골어 학습교재, 통화 기록까지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증거였어요. 이제야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주 후 인천공항에 친정어머니 사랑게렐이 도착했습니다. 바트채책은 남편 민석, 시누이 민정과 함께 공항에 마중 나갔어요. 사랑게렐이 출국장 문을 나오는 순간 바트채책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한국까지 와서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려고 하신다니요. 엄마, 여기에요, 엄마. 바트채책이 달려가 사랑게렐을 꼭 안았습니다. 사랑게렐도 딸을 꼭 껴안으며 등을 토닥여줬어요. 아이고, 내 새끼. 얼굴이 그새 반쪽이 됐네. 마음고생 많이 했지? 고생했다, 고생했어. 아니에요, 엄마. 저 이제 시어머님 마음 다 알아요.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이제야 보여요. 민석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이 먼 길을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부탁 때문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위, 그런 말 마시오. 내가 당연히 와야지. 우리 사돈 어른이 어떤 분인데 내가 안 오겠어? 어서 갑시다. 사돈 어른 뵈러. 사랑게렐이 민석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민정도 어색하지만 정성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민정이에요. 그동안 제가 저희 형수한테 참 못나게 굴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가씨가 민정이구나. 사돈 어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예쁘기도 해라. 괜찮아.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사랑게렐이 말했습니다. 바트채채가 집에 가자마자 시어머님이 만드신 그 곰탕부터 좀 끓여봐라. 내가 그 양반 손맛을 직접 봐야 내 마음이 좀 풀릴 것 같구나. 네, 어머니. 시어머님이 남겨주신 책 보면서 정성껏 끓여드릴게요. 그날 오후 바트채책은
시어머니의 요리 연구 일지를 보며 정성스럽게 곰탕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5년간의 실험 결과로 완성된 완벽한 레시피였어요. 한국식 곰탕 육수와 몽골식 양고기 육수를 3대 7 비율로 섞고 몽골 전통 향신료 5가지를 정확한 타이밍에 넣었습니다. 사랑게렐은 부엌에서 바트채책이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세상에, 딸아, 저 국물 우려내는 정성 좀 봐라. 뼈를 몇 번이나 씻고 또 씻고. 이걸 그 연세에 혼자 다 연구하셨단 말이냐? 네, 엄마. 5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끓이셨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맨날 똑같은 것만 준다고 투정만 부렸으니. 저 정말 바보죠? 곰탕이 완성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사랑게렐이 조심스럽게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눈을 감고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아, 사돈 어른. 사랑게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건 그냥 국물이 아니야. 우리 고향 수태차이 맛이랑 똑같은데 어쩜 이렇게 뒷맛이 깔끔하고 부드럽니? 몽골 사람보다 우리 음식을 더 잘 만드셨어. 이 한 그릇에 사돈 어른 정성이 꽉 차 있구나. 장모님, 정말 맛이 괜찮으세요? 말해 뭐해. 맛있다는 말로는 한참 모자라네. 이 국물 한 방울이 다 우리 딸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나? 사위, 자네 어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민석과 민정도 함께 곰탕을 먹으며 어머니의 숨겨진 재능에 감탄했어요. 언니, 나 이제 결심했어. 우리 집 곰탕은 무조건 이 방식이야. 다른 건 이제 입에 대지도 못하겠어. 그래요, 아가씨. 우리 어머님의 마지막 작품이잖아요. 소중히 간직해야죠. 다음날 바트채책과 사랑게렐은 함께 시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서 사랑게렐이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사돈 어른, 저 바트채책 엄마 사랑게렐입니다. 저 왔어요. 사랑게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제 딸을 이렇게까지 예뻐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 사돈이 남겨준 곰탕 먹으면서 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지독하게 공부를 하셨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 딸 내가 잘 보듬고 갈 테니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바트채책도 무덤 앞에 앉아 시어머니께 인사 올렸어요. 어머니, 약속대로 우리 엄마 모시고 왔어요. 마지막 부탁하신 대로 곰탕도 같이 맛있게 나눠 먹었어요.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 사랑게렐이 몽골 전통 방식으로 감사의식을 치렀습니다. 하얀 실크 스카프를 무덤 위에 정성스럽게 올려놓으며 몽골어로 기도했어요. 고마운 사돈 어른, 당신 같은 분을 만나 우리 딸을 맡길 수 있었던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바트채책과 사랑게렐은 시어머니가 다니셨던 몽골어 학원을 방문했습니다. 학원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이고, 고순덕 할머님 며느님 되시죠?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원장님, 저희 어머니가 여기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알고 싶어서 왔어요. 말도 마세요. 할머님은 우리 학원 최고의 학생이셨어요. 5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안 빠지셨다니까요. 선생님이 추억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몽골 글자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맨날 공책이 새카매지도록 연습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고향 그리울 때 내가 몽골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힘이 나지 않겠냐고 늘 그러셨죠. 사랑게렐이 선생님께 인사했습니다. 우리 사돈 어른 잘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할머님이 그러셨어요. 바트채책이 혼자 한국 와서 얼마나 외롭겠나. 내가 말동무라도 제대로 해주고 싶다고요.
그 진심이 정말 눈물겨웠죠. 바트채책은 시어머니가 얼마나 세심하게 자신을 생각해 주셨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요리만 배운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학원을 나와서 사랑게렐이 말했습니다. 딸아, 너 정말 하늘이 내려준 시어머니를 만났구나. 그 큰 사랑을 네가 다 어쩔 거니? 엄마, 저 결심했어요. 어머니 마음 그냥 가슴에만 묻어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니? 저 요리 교실을 만들고 싶어요. 한국 시어머니들이 외국에서 온 며느리 나라 음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사랑게렐이 딸의 계획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장하다. 그래, 그게 정답이다. 그럼 이 엄마가 몽골 요리는 다 가르쳐 주마. 내가 요리 조교하면 되겠지? 정말요, 엄마? 엄마가 도와주시면 천군만마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그 요리 교실 이름은 내가 지을게. 순덕 할머니의 사랑방 어때? 우리 엄마 이름 넣어서. 민정아, 너 웬일로 기특한 생각을 다 했냐? 형수, 내가 사업자 등록부터 장소 섭외까지 다 책임질게. 우리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시면서 덩실덩실 춤추시겠다. 민석도 아내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응원했어요. 사랑게렐이 한국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바트채책은 시어머니의 모든 기록들을 어머니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요리 연구 일지, 몽골어 학습 교재, 통화 기록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딸아, 이거 그냥 두기 너무 아깝다.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떠니? 책요? 우리 어머님 이야기를요? 그래. 곰탕에 담긴 시어머니의 일기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자.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말이야. 엄마, 그거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어머님이 남기신 그 삐뚤삐뚤한 몽골어 편지도 꼭 넣을 거예요. 사랑게렐이 몽골로 돌아가기 전날 밤 바트채책과 어머니는 시어머니 무덤을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어머니, 저 약속할게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사랑의 레시피 세상 사람들한테 널리 알릴게요. 바트채책이 무덤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엄마랑 몽골 엄마의 마음을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가 될게요. 지켜봐 주세요, 어머니. 사랑게렐도 함께 약속했어요. 사돈 어른, 저 이제 가지만 마음은 항상 여기 두고 갑니다. 우리 애들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늘에서 꼭 지켜주세요.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두 여자는 시어머니의 사랑이 어떻게 국경과 문화를 넘어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6개월 후 바트채책은 작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주문 목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한몫 융합 곰탕 레시피를 상품화한 두 어머니의 사랑 브랜드가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을 얻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 사이에서 고향의 맛이 나는 한국 음식이라며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0개가 넘는 주문이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오늘도 주문이 산더미처럼 쌓였어. 몽골 사람들이 우리 시어머니 곰탕 없으면 밥을 못 먹겠대요. 바트채책이 남편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포장 작업을 도우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허허, 이거 참 대단하네. 우리 어머니가 하늘에서 이 광경을 보셨으면 거봐라. 내 국물이 최고지? 하면서 어깨가 으쓱하셨을 텐데. 당신 정말 대단해. 아니에요. 이게 다 어머님이
5년 동안 땀 흘려 연구하신 덕분이죠. 이 국물 맛이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나 봐요. 바트채책은 수익의 30%를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나라의 음식을 배울 수 있는 요리 교실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다른 시어머니들도 며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트채책이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책 곰탕에 담긴 시어머니의 마음을 출간하게 된 거예요.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바트채책님, 이 원고를 읽고 저희 편집부 직원들이 다 울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요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꼭 책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편집자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책에는 시어머니의 요리 연구 일지, 몽골어 학습 과정, 그리고 친정어머니와의 통화 기록까지 모든 것이 담겼습니다. 두 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어떻게 마음을 합쳤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감동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기록됐어요. 책 출간 기념회 당일 바트채책은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몽골에서 특별히 온 친정어머니 사랑게렐도 함께였어요. 객석에는 다문화 가정 가족들, 요리 연구가들, 그리고 시어머니를 기억하는 분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몽골에서 온 며느리 바트채책입니다. 제 시어머니는 10년 동안 무뚝뚝하게 매일 곰탕만 끓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저를 미워해서 그러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바트채책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곰탕 한 그릇에는 제가 몰랐던 시어머니의 눈물과 땀이 녹아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부족한 며느리를 위해 70대 노인이 밤을 새워 몽골 글자를 배우고 시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고향의 맛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먹고 10년을 버틴 것이었습니다. 사랑게렐이 무대로 나와 딸 옆에 섰습니다. 저는 몽골 엄마 사랑게렐입니다. 한국 사돈과 저는 5년 동안 비밀 친구였습니다. 국적은 다르지만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우리 사돈 어른은 정말 위대한 어머니셨습니다. 사랑게렐의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의 박수가 유독 컸습니다. 책은 출간 한 달 만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온라인 서점 리뷰에는 감동의 댓글들이 줄을 이었어요. 아이고, 책 읽으면서 손수건 한 장이 다 젖었네요. 나도 며느리한테 무뚝뚝한 시어머니였는데 오늘 저녁엔 며느리 좋아하는 반찬 좀 해줘야겠어요. 우리 시어머니도 속으로는 저를 사랑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이 책 들고 시어머니 찾아가서 손 한번 꼭 잡아드려야겠네요. 바트채책은 책의 성공보다 더 기뻤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그해 가을, 바트채책의 오랜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국-몽골 문화교류센터가 문을 연 거예요. 센터 개관식 날 바트채책은 시어머니 사진 앞에서 꽃을 바치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약속 지켰어요. 이제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 집 식탁을 넘어온 세상으로 퍼지고 있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센터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어머니의 마음 요리 교실이 열렸습니다. 한국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나라의 음식을 배우고 외국인 며느리들은 한국 음식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첫 수업에는 30명이 참여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100명이 넘는 어머니들이 신청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베트남 며느리 린 씨가 쌀국수 끓이는 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들, 며느리 입맛이 어떤지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고요. 호호호, 원장님 걱정 마세요.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국수라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배울 거니까요. 한국 시어머니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며느리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트채책이 직접 시어머니의 곰탕 만드는 법을 가르쳤어요. 이 국물에는 비법이 따로 없습니다. 며느리가 밥 한 그릇 싹 비우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게 바로 최고의 양념입니다. 수강생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은 바트채책 가족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일을 맞아 온 가족이 모여 그 특별한 곰탕을 함께 먹는 날이었거든요. 자, 아이들아. 이게 너희 할머니가 만든 사랑의 국물이란다. 할머니가 엄마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이 맛을 보면 알 수 있어. 너희도 커서 남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도 진지하게 곰탕을 먹으며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사랑이 다음 세대에까지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바트채책은 다시 몽골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도 시어머니의 곰탕을 가져갔어요. 바트채책,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말했어. 내 시어머니는 정말 하늘에서 보내준 귀인이었어.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오윤 형수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볼트 언니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모든 친척들이 시어머니의 사랑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바트채책은 시어머니 무덤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님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이제 큰 나무가 되었어요. 센터에는 매주 100명이 넘는 어머니들이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어머니가 시작하신 이 기적이 멈추지 않게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바람이 불어와 무덤 옆의 꽃들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오냐, 내 새끼 잘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2년이 지난 지금도 바트채책은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레시피로 곰탕을 끓입니다. 이제는 2살 된 딸 아리우나도 함께 부엌에서 지켜봐요. 엄마, 보글보글 맛있는 냄새 나요. 이거 할머니가 엄마한테 준 선물이야? 그래, 우리 아리우나. 이건 할머니가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보내주신 보물이란다. 우리 딸도 할머니 닮아서 마음씨 따뜻한 사람으로 커야 해. 바트채책은 앞치마를 두르고 곰탕을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니요. 10년 전 처음 한국에 와서 힘들어서 울던 자신이 떠올라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문화교류센터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바트채책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된 작은 곰탕 한 그릇이 오늘도 따뜻하게 끓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 영원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트채책과 시어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진심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죠. 바트채책이 그랬던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매일 같은 곰탕 뒤에 숨겨진 5년간의 연구와 사랑을 전혀 모르고 지냈으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큰 말이나 화려한 선물에 있지 않더라고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들, 서툴게라도 상대의 언어를 배우려는 마음, 그리고 묵묵히 베풀어지는 일장의 정성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곁에도 바트채책의 시어머니 같은 분이 계실지 모르거든요.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속으로는
여러분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을 한 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